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이미 기사를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좀 삼성전자에게 다소 걱정스러운 뉴스가 떴죠. 미국 마이크론이 최첨단 D램을 개발이 아니라 양산을 했는데 업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도 이 양산 속도가 지금 빠릅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위치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메모리 반도체 하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죠. D램과 낸드인데 D램에서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세계 3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가 42% 점유율로 1위고요. SK하이닉스가 29%로 2위, 마이크론은 23%로 3위입니다.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4세대 D램을 양산했다.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낸드에서는 마이크론이 조금 뒤처져 있죠. 점유율 11.1%로 5위인데요. 삼성전자가 33.5%로 세계 1위입니다. 삼성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죠. D램과 낸드에서 모두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키옥시아고요. 3위 웨스턴 디지털, 4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12.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기 때문에 인텔과 합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합산을 해보면 19.8%로 2위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게다가 키옥시아의 지분도 일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이은 2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지금 뭐 수십 년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 적수가 없을 정도로 세계 최강의 이미지를 다져왔는데 요즘에 마이크론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에서도 사실 176단 낸드를 세계에서 최초로 먼저 발표를 했었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뭐 점유율이 뒤집히진 않겠지만 지금 마이크론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볍게 넘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투자적 기를 놓쳐서 마이크론의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일에 마이크론의 최고 경영자가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1 포럼 기조 강연에서 LPDDR4X D램 대규모 양산을 발표했죠. 자, 지금까지는 양산이 아니라 개발을 먼저 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개발과 양산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개발은 말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부딪혀 보겠다 이런 느낌이라면 양산은 충분한 능력이 돼서 실제로 제품을 찍어낸다는 거죠. 이미 양산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기술력으로는 깔 수 없는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다는 얘기고 이미 AMD와 에이서에게 1알파 나노 D램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대규모 양산에 지금 성공을 한 겁니다. 여기서 1알파라는 것은 4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D램을 세대별로 구분을 하면 1X가 1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1Y가 2세대, 1G가 3세대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X, Y, G 순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이제 명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은 조금 특이하게 A라고 하지 않고 알파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4세대 D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규모 양산에는 성공하지 못했죠. 문제는 D램뿐만 아니라 낸드에서도 지금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낸드는 뭐 쉽게 저장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낸드를 기반으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인 SSD를 만들어내죠. 자, 그런데 SSD 용량이 점점 고용량화되면서 낸드 용량을 확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평면으로 용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위로 싹 올리자. 그래서 V낸드가 탄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낮은 단수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100단 이상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128단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죠.
나머지 조건이 모두 같다면 단수는 사실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높을수록 기술력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마이크론이 176단으로 확 치고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있긴 합니다. 이 176단을 마이크론에서는 한 번에 쌓지 못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쌓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쌓는 것을 더블 스택이라고 하고요. 한 번에 쌓는 것을 싱글 스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128단을 싱글로 쌓고 있고 마이크론은 176단을 더블로 쌓고 있죠. 만약에 싱글로 176단을 쌓았다고 하면 삼성전자보다 확실히 기술력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도 마음만 먹으면 128단을 두 번에 나눠서 256단으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뭐 기술력이 삼성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죠. 무작정 단수를 높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제조 공정도 복잡해지고 오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그렇게까지 무리해 가면서 급하게 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에서 176단을 확 치고 올라오니까 아무리 더블 스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가장 높은 단수인 것은 맞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 있겠죠. 뭐 그 밖에도 마이크론의 행보를 보면 지금 뭐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대만의 A3 D램 공장 증설을 이달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 규모를 봐도 12인치 웨이퍼 월 5만 장에서 6만 장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한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지금 D램의 EUV 공정을 이미 적용을 했는데 마이크론은 EUV 없이도 지금 세계 최초로 D램을 양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신 기술이 아니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신 기술의 도움이 없이도 세계 최초로 치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EUV 기술을 보완할 만한 뭔가 무기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EUV 장비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무섭게 치고 올라올지 벌써부터 조금 긴장이 됩니다. 이 D램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실 거의 신으로 불릴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자랑을 하는데 지금 마이크론의 추격을 당하면서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구겼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도 사실 마이크론은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삼성전자는 무려 29년 연속 D램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약 10년에서 15년 전에 D램 치킨 게임이 벌어졌을 때도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였죠.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뭐 삼성전자가 딱히 맛이 갔다기보다는 요즘에 시스템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먹거리에 더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취약하지만 미래의 주역이 될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이 누가 봐도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겁니다. 실제로 투자 규모를 봐도 2030년까지 171조를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하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는 투자 규모를 그렇게 크게 잡지 않았습니다. 투자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미 현재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미래 주역이 될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는 게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죠.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결정이 늦어졌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올해 8.15 광복절에 특사로 나올 것이다. 내지는 가석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분명히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마이크론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을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맥없이 밀릴 기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29년 연속으로 세계 1위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력으로 보나 명성으로 보나 자본력으로 보나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마이크론이 일시적으로 치고 올라왔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꺾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론을 무시하거나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거나 그러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분명히 위기 상황인 건 맞지만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따라잡았다. 이 정도 오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분명히 숨겨진 무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너무 삼성전자에게만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긴 한데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이걸 위기라고 안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라면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걱정보다는 반격을 어떻게 할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기대가 됩니다. 조만간 삼성전자에서도 아마 뭔가 한 방을 터트려 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있어 왔고 항상 그것을 잘 이겨내왔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이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각자가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